무려 4,115달러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이 넘었던 CPU를 8년 만에 약 13만 5천 원 정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민티저입니다. 이 CPU 가격은 대략 13만 5천 원 정도 하는데요. 18코어 36스레드입니다. 코어 개수가 정말 영롱합니다. 그 제품이 바로 이건데요. 제가 가끔 들고 오는 하스웰 제온 CPU 중에서도 가장 하이엔드 제품인데요. 진짜 보기만 해도 엄청 웅장한 느낌까지 납니다. 작업 관리자를 보고만 있어도 마음 한켠이 좀 든든하고 흐뭇한 느낌, 뭔지 아시죠? 참고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이 CPU는 대략 8년 전쯤에 나온 구형 CPU고요. 그리고 지금 다나와에서 판매되는 메인보드 중에서는 장착 가능한 게 없어요.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구할 수 있긴 합니다.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쪽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이 제품은 일단 인텔의 정규 라인업에 있는 제품은 아니었어요. 이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이 제품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텔한테 주문한 OEM 제품이었다고 합니다. 이 제품 이름이 E5 2696V3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 히트 스프레더에 이렇게 E5 2696V3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정규 제품 중에서 E5 2699V3라는 게 있어요. 사실 그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,115달러로 출시가 됐었고, 이게 하스웰 제원 중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, 근데 오늘 리뷰하는 이 E5 2699V3가 그거랑 스펙이 똑같습니다. 근데 다만 2699V3는 DDR4 메모리만 지원을 하는데, 이 2696V3는 이 제품은 DDR3도 지원을 해요. 물론 DDR4도 지원하고요. 뭐 소소한 다른 차이들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고요. 클럭 스피드나 아니면 캐시 용량 같은 그런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성능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가격이 13만 5천 원 정도로 꽤 저렴한 편이에요. 물론 최근에 나온 CPU들에 비하면 성능이 훨씬 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특정 몇몇 작업들에서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외관부터가 차이가 나는데요. 일반적으로 하스웰 제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쓰는 PC용 프로세서보다도 엄청 사이즈가 크거든요. 그런데 오늘 들고 온 이 제품은 그 다른 하스웰 제원보다도 히트 스프레더 사이즈가 가로로 더 길어요. 그래서 이거 뜯다 해보면 안에 다이 사이즈가 진짜 엄청난 게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그런데 차마 제가 13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뚜껑은 못 달 것 같고 추정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기판도 약간 더 넓죠. 그리고 전부 다 해서 36개의 스레드가 돌아가고 있는 시네벤치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. 시네벤치 릴리즈 23 기준으로 스레드리퍼 1950X보다 약 한 10% 정도 더 조금 낮은 성능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네벤치 릴리즈 20은 제가 실제로 테스트했던 CPU 몇 개랑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 한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런 제온 CPU를 리뷰를 하면은 실제 전력 소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측정을 해봤습니다.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 CPU에서 대략 한 230W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코어를 풀로 완전히 쓰는 작업을 돌리면은 최대 이 정도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. 뭐 어마무시하긴 합니다. 그런데 컴퓨터로 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이렇게 CPU를 진짜 미친 듯이 갈구는 게 많이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이버펑크인데 그나마 사펑이 멀티코어를 많이 쓰는 게임인데도 CPU 사용률은 높아봤자 한 35% 정도?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이 정도면은 전력은 한 130W 정도 먹는 것 같더라고요. 참고로 아이들에서는 한 80W 정도 먹었습니다. 사실 이걸로 게임을 돌리려고 사는 거는 너무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데요. 대부분의 게임들은 끽해봤자 4에서 8코어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.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인지는 대략적이라도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. 테스트에서 그래픽카드는 GTX 1660 슈퍼랑 그리고 RX 6900XT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. 풀 HD 해상도에서 중간 옵션으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. 먼저 GTX 1660 슈퍼인데요. 총 4가지 게임에서 게임에 따라서 평균 70프레임부터 대략 125프레임 정도까지를 보여주는데 4가지 모두 GPU 사용률은 95% 이상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RX 6900XT인데요. 게임에 따라서 최저 평균 한 120프레임부터 190프레임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그래픽카드 등급이 몇 배는 더 올라갔으니까는 아주 당연한 결과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갔어요. 이게 왜냐면은 CPU 성능이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를 돌릴 만큼은 싱글코어 성능이 안 받쳐줬던 거죠.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은 그래픽카드별로 이렇게 프레임이 나왔는데 GPU의 최저 사용률을 보면은 RX 6900XT 쪽은 게임에 따라서 사용률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집니다.
그래서 이거를 사서 게임을 하느니 그 돈으로 그냥 i3 12100 사는 게 진짜 게임용으로는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. 근데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디다가 써야 될까요? 저는 참고로 이 CPU를 영상 작업용 메인 컴퓨터 CPU로 쓸까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인코딩 할 때 라이젠 5600X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. 물론 인코딩은 그래픽카드 영향을 진짜 많이 받긴 하지만 그래도 CPU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동일한 영상으로 라이젠 5 5600X랑 인코딩 비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램 용량은 둘 다 동일하게 16GB로 맞췄고요.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양쪽 모두 GTX 1660 슈퍼를 달고 테스트를 했는데 동일한 영상을 인코딩 했을 때 차이가 어땠을까요? 결론부터 말하면 전체적으로 라이젠 5 5600X의 승리였습니다. 저는 솔직히 5600X가 더 성능이 좋게 나온 거 보고 좀 놀랐어요. 왜냐면은 아무리 옛날 구형 CPU지만 코어가 16개, 스레드가 36개나 되는데 설마 질까 싶었거든요. 근데 지더라고요. 참고로 프리미어에는 영상을 인코딩 할 때 GPU를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CPU만 사용해서 할 것인지 선택하는 옵션이 있는데요. 일단 GPU를 사용해가지고 같이 인코딩하는 옵션으로 했을 때는 제온 쪽이 한 35초 정도가 더 느렸습니다. 그런데 CPU만 사용했을 때는 제온 쪽이 오히려 5초 정도 더 빠르긴 했는데요. 그런데 여기서 참고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왜냐면은 37분 정도 인코딩을 했는데 5초 정도밖에 더 안 빨랐거든요. 그러면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오차범위라고 해도 될 수준인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GPU를 같이 사용해가지고 인코딩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양쪽 다 한 13분 정도 걸렸는데 13분 중에서 이제 라이젠 쪽이 한 35초 정도가 더 빨랐던 거니까 13분에서 35초 빠른 거는 좀 꽤 많이 빨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CPU만 사용해가지고 인코딩을 하니까 양쪽 다 37분 정도가 걸렸는데 제온이 5초 정도밖에 더 안 빨랐던 거예요. 그러니까 37분에서 5초 정도 더 빠른 거면 거의 똑같은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따지면은 5600X를 성능 100으로 잡았을 때 제온은 GPU 사용했을 때는 95.3 정도의 성능이고 그리고 CPU만 쓰면은 100.2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비율상. 그래서 제가 혹시나 램 용량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32GB로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결과가 뭐 똑같아서 영상에 넣지는 않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작업이 게임하고 이제 인코딩인데 그 두 가지 전부 일단 이 제온을 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양쪽 다 멀티코어의 장점을 못 살리고 있어요.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과연 이 CPU를 써볼 만한 사람들은 누굴까요? 제 생각에 그나마 가성비가 있으려면은 아까 돌려봤었던 시네벤치랑 비슷하게 렌더링을 하는 블렌더 같은 프로그램을 쓸 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실제로 서버 목적으로 쓰셔도 되겠지만은 제가 서버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의 메리트가 더 있다면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용 DDR3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고용량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부담이 조금 덜한 부분 정도 있겠죠. 제가 전에 중고나라에서 그 DDR3 서버용 메모리 매물 같은 거 검색해 보니까 16기가 메모리 중고로 사면은 한 2만원인가 25,000원인가 그랬거든요. 그러면은 64기가를 장착을 해도 10만원 안쪽으로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전력 사용량도 보여드렸지만 최신 CPU랑 비교를 하면은 전기를 진짜 상당히 많이 먹기는 하니까 파워 용량도 좀 넉넉하긴 해야겠죠. 근데 지금까지의 테스트 결과로 보면은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CPU다 보니까 이걸로 뭐 게임 하실 분은 없겠지만 GTX 1660 슈퍼 정도 장착을 한다면은 적당히 600W 정도의 파워는 사용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참고로 우리가 고용량의 파워를 장착하는 이유는 사실 뭐 거의 그래픽카드 때문이에요. 상대적으로 보면은 CPU는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. GTX 1660 슈퍼가 많이 써야 대략 150W 정도 먹을 테니까 한 600W 정도 파워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멀티코어를 전부 쓴다면은 그럭저럭 괜찮을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36개 스레드를 전부 사용하는 작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일반인 기준으로는.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. 이 CPU는 절대 사지 마시고 그냥 라이젠 5600X나 코어 i5 12400F 같은 거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제온 중에서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가성비는 아니에요. 아예 듀얼 CPU 구성으로 전문 뭐 렌더링 머신을 만들면 또 모를까 일반인은 쓸 일이 없는 CPU라고 보시면 되고요.
저처럼 14만원 날리지 말고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